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법조계를 비롯한 막 사방에서 미친놈이다, 권한도 없는 놈이 헌법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헌법학계 내지는 법조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헌법학자들 다수는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지난번에 2달 전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때 지가 뭐라 그랬어요? 권한대행. 자기 스스로 권한대행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2달 만에 말을 바꿔서, 지가 책임 다지겠죠. 자기가 네가 책임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져, 권한이 없는 놈이 이런 짓을 해놓고. 책임은 깜빵에서 지세요. 어차피 내란으로 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권성동도 박근혜 탄핵 때 끝까지 권한대행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교안한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겨가지고 실제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권한대행이 오바를 쳐본 적은 없는데 왜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냐는 거지.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상 이거는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사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효화돼야 되는데 이 논란을 1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일단 헌재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위헌 관련한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 자체를 딜레이를 시키자는 김기현 변호사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임명동의안에 3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안 해버리면 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접수를 안 받고 30일을 버티다가 접수를 받고 다시 30일을 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지명 철회를 하는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0일 안에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근데 미리 안 하고 30일 후에 하는 겁니다. 접수를 안 받아? 접수를 아예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원식 의장이 안 받았어요. 반려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에 대해서. 왜냐면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이럴 때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상으로 이러한 임명은 위반이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왜? 이미 마은혁 재판관이 있고 이제 9명의 완전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18일 전에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1차적으로 제지가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거기에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도 시간을 끌어서 60일 내내 선정을 안 하면 됩니다. 안 받고 30일 버티다가 접수를 받고 다시 30일을 끌어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청문회를 계속하면 돼.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소명이 부족해. 그러고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질질 끌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지명을 철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일에 그 안에 임명이 끝난다고 임명을 강행하게끔 할 수 있는 조처도 없지만 설사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선택이 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대통령 임명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 승계가 돼 이게 또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석 달 이상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행위가 괘씸하다는 거지. 괘씸하기도 하고 이걸 막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새끼들이 그냥 된다. 아, 돼. 그럼 넘어가. 이럴 수도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해놔야 돼. 다 법적으로 걸 거 다 걸어야 되고 질질 끌 거 다 끌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탄핵할 거 나는 다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아니 이 새끼는 6개월, 7개월 동안 방통위원 그때 그 민주당 뭐 방통위원 임명 안 하고 버틴 새끼들이에요. 우리도 그대로 그래, 우리도 버티면 되잖아. 안 받으면 돼. 근데 더 괘씸한 건 뭐냐면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를 후보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완규가 얼마나 이게 사람 아니냐면 애초에 뭐 윤석열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도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일가의 개인 변호사나 마찬가지 사람이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윤석열 집안 특히 장모 관련된 재판에서 실제적으로 변호를 했던 놈입니다. 그러다가 법제처장으로 승진돼서 올라가고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린 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내란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현재까지 회동을 하고 회동 당시에 증언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거부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와 관련해가지고 추가 조사 내지는 구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 방조에 관련해 입건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입건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을 후보자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런 사람이 공직기관 후보로 기관장이나 중요 인사로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신원조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2월 4일 날 이미 입건이 됐기 때문에 12월 4일 일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경찰 기록 안에 현재 내란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자라는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일 테니까 그걸 개무시하고 그대로 발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서 구속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김용민 의원이 대놓고 거기 공수처장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그거 오동훈 구속 안 씨한테. 시키냐고. 그 나와 있는데 물어보더라고. 저기 저 사람 왜 구속 안 시켜요? 라고 대놓고 삿대질 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수사주의 사안이다. 네. 수사 대상이다. 뭐 이렇게. 이완규는 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참, 언제부터?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래서 만에 하나 되더라도 진짜. 내란 범죄가 공존하는 이상은 당연히 구속 수사 대상이 될 거고 그래서 구속이 되면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람. 재판관은요 대통령처럼 무슨 저기 그걸 뭐라 그러지? 피소추 권한 이런 거 없어요. 불소추 권한. 불소추 권한이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도 조만간 구속이 될 건데 왜 이런 무리수를 드느냐는 말이지. 이완규 사진 한 번만 띄워줄래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문득 나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극이나 영화에서 일본 사무라이 있잖아요. 앞머리 이렇게 쫙 여기 이렇게 머리 깎아가지고 여기 뒤에만 그렇네. 이렇게 있는 완전 그래서 똑같이 생겼다 정말. 나는 망나니 생각했는데 칼 들고 아니에요. 막걸리 뿌리는. 훨씬 일본 그 사무라이에 와 정말 아무튼 이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안가회동 해가지고 그때 혹시 뭐 제2차 계엄, 2차 계엄 모의한 거 아니냐, 계엄 선포 이후 대책 논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12월 14일에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교체 시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진술 경찰에서 거부예요. 물어보니까 난 진술 거부권을 쓰겠다. 진술 거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묵비권을 쓴 거고요. 묵비권을 썼다는 얘기는 검찰 조사 수사의 증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밝혀지면 나중에 어. 거짓말하게 되니까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안 자기 하지만 불리하거든. 증거 있으면 잡아가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 직전에 가족들 왜 해외로 도피시켰어? 응?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되게 그래놓고 뭐 내란 일어날 때 뭐 그 안가에 가는데 대통령이 오는지 몰랐다? 몰랐다면서 뭐 몰랐는데 어떡하라고 막 이지랄 하더라고. 국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부승찬 의원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는데 내가 진짜 저 새끼 또라이야? 아니 안 간데 싶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을 해? 안가를 대통령의 어떤 허가 없이 또는 대통령 없이 니들이 막 사용할 수 있는 게 안가야? 그런 놈들입니다. 어? 이런 그러면서 놈들은 외모했을 때 원래 그날 망년에 하기로 약속을 답이 잡았다니까.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계엄으로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니들은 망년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 거기. 망년 모임이 그렇게 비상 그렇게 했었어야 됐냐? 비상계엄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너무 웃긴 게 그럼 네 가족들은 왜 해외로 보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 원인 무효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함으로써 한덕수가 그냥 잡혀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염장 지르기밖에 더 되겠냐는 거야. 아니 저는 염장 지르기보다는 저쪽에서 풀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어차피 뭐 아니면 도야 할 수 어차피 있는 죽어. 거 다 해. 어차피 야, 눈- 죽으니까 어. 다 해. 다 해. 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야, 그 중에 하나라도 되면 다행 아니야. 일단 무조건 다 밀어붙여. 오빠가! 이랬겠지. 그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요양원이 아니라 감방에서 하겠다는 한덕수의 매우 경제적인 결정. 아니 한덕수도 그렇지만 윤석열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야 나만 깜빵 갈 수 없지. 아, 같이 가자고? 야 니도 내란 했지? 야 내가 다 풀어버린다? 내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다 깜빵에 가는 거야. 다 사형 받든가. 아, 저는 진짜 더 좋아.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애들은 처음 봤는데, 생각해보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뻔뻔할까 싶으니까, 아, 이들은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서야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약간 세기말 범죄자 같은 형태가 돼버렸어요. 어차피 죽을 줄 아는 거야. 어차피 사형이거든. 어차피 자기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죽기 전에 깽판 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 다 해보고 죽자라는 각오가 아닌가 싶은 거죠. 아니에요. 이들은 본인들이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네. 야, 해볼만 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들 입장에서는 어색할 것 같아요. 야, 원래 민주당이 이런 것까지 할 줄 아는 그렇지. 애들이 아니잖아. 야, 우리 국민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는 않잖아. 냄비 근성인데 잠깐 하다가 그 사고로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검찰이랑 법조계가 우리 말 안 들은 적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대충 뭉개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왜? 30, 40년 동안을 관료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살았으니까.